안녕하세요. 언어치료 갤러리 SLP 개미입니다. 네, 오늘은 유튜브 커뮤니티에 제가 글을 하나 올렸었죠. 며칠 전 이제 투표를 하나 올렸었는데요. 이 투표를 사실 80분이나 되는 많은 분들께서 투표를 해주셨어요. 사실 저는 아무도 투표 안 해주실 줄 알고 되게 소심하게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너무 투표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그러면 투표 1등을 차지한 자폐 관련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그럼 한번 출발해 볼까요? 자폐,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자폐에 관련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면 이제 이슈 중 하나가 있더라고요. 자폐는 완치가 어렵다, 아니다. 자폐는 완치가 가능하다 라는 주제로 의견이 나뉘는 모습을 제가 종종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자폐 완치 가능할까요? 에 대한 영상입니다. 한번 출발해 볼게요. 주제에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께서는 완치의 개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완치라는 개념은요,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아예 없다 라고 판단될 정도의 수준이 되면 완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완치, 어떤 글에서 제가 본 건데요. 영혼을 팔아서라도 우리 아이가 완치가 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사실 자폐는 뇌의 생물학적인 이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폐를 야기한다는 것이 정설로 나와 있는데요. 완치라는 개념을 뇌의 생물학적인 부분까지도 완치라고 보신다면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완치에 대한 부분과는 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완치의 개념은요, 아이의 행동 문제를 최대한으로 소거를 하고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어려움 없이 타인과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정도를 완치라고 보고 오늘 영상을 제가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2000년대 이후부터는요, 자폐라는 단어에서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스펙트럼이라는 말을 사용할 정도로 자폐 아이들은 정말 다양한 증상, 그리고 정말 다양한 기능을 보이고 있어요. 한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요, 세상에 같은 자폐아는 단 한 명도 없다 라고 말씀할 정도로 이제 스펙트럼 범주가 굉장히 넓은 친구들인데요. 이런 친구들을 제가 한번 언어치료 관점으로 분류를 한번 해보았거든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첫 번째 분류입니다. 첫 번째 분류는요, 바로 무발화인데요. 발성이나 울음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의도적인 발화를 전혀 하지 않는 친구들을 뜻해요. 이런 친구들에서 플러스 타인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자폐 스펙트럼 범주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두 번째 분류인데요. 두 번째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한다, 주세요 정도의 간단한 의사소통은 할 수 있으나 기능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나타내는 범주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언어적인 의사소통은 또 어느 정도 좀 가능해요. 필요한 것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타인에게 기본적인 의사소통 정도는 할 수 있는 친구들인데 이제 기능적인 부분도 사실 어느 정도 조금 가능하고요. 그래서 애매한 수준에 있는 자폐 스펙트럼 범주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언어적인 의사소통은 정상 아동에 비해 살짝 부족하더라도 상당 수준의 언어적인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 6세경 이제 검사를 시행을 하였을 때 적어도 IQ 71 이상인 경우 이제 이런 친구들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 범주 또한 제가 한번 분류를 해보았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정상 범주의 아이와 고기능 스펙트럼 중간에 있는 경계선의 아이들인데요. 이 경계선의 아이들 또 범주를 제가 분류를 한번 해보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 정상 범주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네, 이렇게 6가지로 총 분류를 해 보았는데요. 이 6가지 분류 있는 친구들이 모두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완치가 된다면 사실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신 열심히 치료를 해서 재활을 받는다면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 단계에 있던 무발화 친구들이 두 번째 단계인 간단한 의사소통으로 넘어가고,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줄 알았던 친구들이 이제 기본적인 언어 의사소통으로 또 좀 넘어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한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SLP 갱이가 생각한 완치의 개념에 도달할 수 있는 친구들은 바로 네 번째,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범주의 아이들, 그리고 5번째,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조기에 발견되어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문제 행동을 중재를 하여 이제 문제 행동이 소거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타인과 의사소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경계선이나 고기능 친구가 아니다 라고 해서 무조건 완치가 또 어려울까요? 저는 사실 그렇지는 또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당수의 아이들이 상동행동이나 다양한 문제들에 가로막혀서 자신의 능력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더불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경우 지속적인 자극을 통해서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아이의 잠재력을 믿고 끝까지 함께 열심히 노력해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SLP 갱이도 도와드릴게요. 자폐 관련 영상은요, 앞으로도 꾸준히 업로드 될 예정이고요. SLP 갱이도 사실 말늦은 아동뿐만이 아니라 자폐 스펙트럼 범주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업로드를 하고 싶은 마음도 크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도 연구를 해서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질 좋은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궁금한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요. SLP 갱이 또한 열심히 댓글 또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